거랑 전혀 모르고 그냥 매도인이 불러준다면 받아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방 같은 시설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많이 선호를 해요. 주방이 넓고 동선이 좋아야 되고 하니까 막 답답하고 오면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엄청 여름이 더워요. 환풍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런 시설을 보라는 거고, 시설과 함께 뭐를 봐요? 인테리어 보면 되겠죠. 인테리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인테리어는 누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사장님 내가 했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아까 물어봤죠. 전에는 무슨 점포였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라 했죠. 그게 어디 있을까? 왜냐면 전에는 무슨 점포였습니까가 뭐와 연결되냐면, 사장님이 그러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겠네요? 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타업종이다 그러면 사장님 그럼 인테리어를 공실인 상태였다 전에 그러면 권리금이 없었겠네요. 사장님 인테리어를 다 하셨겠네요. 다 여기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되고, 우리가 보증금과 월차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고로 꼭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장님 들어오실 때 렌트프리 기간, 공사 기간 같은 거 주셨나요? 이거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잖아. 나 일주일 받았는데? 한 달 받았는데? 아이고, 건물주가 절대 안 줘. 이럴 수 있는 거고. 공실이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공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공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랑 상담할 때는, 사장님, 그 공사기간이나, 그러니까 영업준비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한 달 준다든가, 2달 준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렌트프리 기간은 프랜차이즈 같은 데 들어오면은 공사기간 때문에 막 2개월도 주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렌트프리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죠. 중개인한테는. 이게.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다 오픈되어 있는 매장 같으면은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매장 같으면은 렌트프리 기간이 뭐 다 오픈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오픈되지 않는 어떤 매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렌트프리 기간을 뭐 2개월 준다. 건물주가. 그리고 월차임도 좋은 조건 해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근데 그러면 이 2개월을 내가 고객들 만났을 때 2개월을 그대로 오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렌트프리 기간이 사장님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뭐 1개월 필요하다 그러면은 1개월 받은 것을 내가 2개월 알고 있으면 한 달 나중에 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만나자마자 매수인한테, 야, 여기는 렌트프리가 2개월 주고요. 뭐 월차임이 얼마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고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받아들여요. 그냥 원래 이 조건이에요. 원래 조건. 근데 중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요. 렌트프리가 2개월짜리를 렌트프리 2개월 공개를 미리 안 한다니까. 왜냐면 이거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면, 고객들은 항상요, 마음에 들면은 그때 요구사항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 매물을 받을 때도 알았어. 렌트프리 2개월 되는 것을. 그리고 보증금 월차임 조정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가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를. 근데 마음에도 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여기는 렌트프리가 2개월이고요. 뭐 월세가 뭐 어떻게 되고요. 계속 말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렇게 줘봤자 매수인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새로운 요구 조건을 또 이야기한다고. 거기서 깎아주려 한다고. 렌트프리 2개월 말하면 1개월만 더 해주세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가 깎아본 거지 또. 1개월은 어떻게 해야 돼? 사정해야지. 이게 아니고 말 안 하는 거죠. 사장님 렌트프리 기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뭐 2개월 필요하다고. 아유, 많이 필요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 거고. 아니 뭐 1개월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써먹는 거죠. 1개월을 더. 사장님 제가 말씀 잘 드려서 렌트프리 1개월 더, 1개월이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항상 중개를 또 할 때는요, 뭔 습관이 있냐면 금액으로 환산해 줘야 돼. 금액으로. 렌트프리 그냥 15월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5일이면 얼마입니다라고 금액으로 환산해줘야 정확하게 인식이 돼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고객들은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인한테도 그런 거죠. 사장님, 렌트프리, 뭐 월세가 100만 원인데 렌트프리 3개월이면 3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요즘 공실 비면 뭐 6개월 뭐 공실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6개월이면 600만 원 아닙니까? 300만 원 렌트프리 주고 들어가는 게 유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이제 뭘 물어보면 하자 여부를 물어봐야죠. 혹시, 누수 같은 거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누수라든가 뭐 하자라든가 이렇게 건물에 하자라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 누수가 생겨.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했다가 이분이 해결할 게 아니고 이제 건물주한테 우리 요구를 해야 되니까 MTC 쓸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임대차 관계돼가지고 새로운 무슨 특약 같은 게 건물주가 요구사항이 있던가요? 이런 게 물어보면 좋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제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 같아요. 기본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임대차 쓰거나 할 때는 건물주가 어디 여기 근방에 사신가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죠.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강주에 우리 지방에 있는데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 의외로. 그러면 또 거기서 내려와서 써야 되고, 아니면 건물주가 안 쓰고 항상 대리인이 나타나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 또 주로 이제 계약 단계에서 체크를 하는데 거기까지 미리 물어보지 보통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개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같은 거는 이제 받아보겠죠. 연락처나 명함이라는 거 받아보는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붙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영업, 권리금이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유사업종, 동일업종이 들어간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살이 붙은 게 매출, 운영 현황, 매출 현황.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요것만 파악하면 돼요. 요거 파악해서 하나가 더 체크된다면 만약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붙어요. 뭐냐면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를 했던 거를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것부터 할게요. 먼저 사장님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프랜차이즈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맹비 있나요?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맹비 이런 거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가맹비가 없어지는 가맹비가 있고 또 때로는 뭐 돌려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맹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교육비. 뭔가 레시피를 줘가지고 또 훈련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가 뭐 300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며칠 동안 교육을 하는 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항상 가맹비 교육비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네요. 가맹비. 가맹비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가맹비, 교육비. 혹시 뭐 로열티도 있나요? 이런 거. 가끔 물품 보증금이라고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옷가게 같은 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물건이 많이 내려가니까 물품 보증금을 받더라고. 이 물품 보증금이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건물 담보로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그래요. 이게 있고 가맹 계약을 몇 년 했는가 물어봐야 돼요. 몇 년 기간. 그래서 그게 양도양수가 안 되거나 뭐 이럴 경우 위약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프랜차이즈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할 때는 당연히 매출 공개 가능하죠? 라고 물어봐야죠. 대부분 가능하다 그러겠죠. 왜냐면 포수 내역이 다 있으니까 뭐. 근데 보통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1년치 매출 갖고 이야기해야겠죠.
아니면 6개월. 근데 보통 이제 1년치 쭉 해서 평균 매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매출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당연히 매출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인건비 들어갈 거고. 이거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죠. 이겠죠. 왜냐면 보통 뭐 매출 나오잖아요. 매출 나오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화순 같은 거 했을 때 병원에 쓴 것처럼 원자재. 이거 이제 우리가 또 3주째 세 번째 강의할 때 또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료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또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기타 공과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광고비가 있다면 광고비는 또 얼마 들어갑니까? 임대료 고정비고. 그래서 요 부분들이 매출 분석할 때 그 툴이 있잖아요. 그 툴을 따로 또 공부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세금 부분은 여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포를 운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포지션이 몇 명이 들어가고 알바 쓰면 또 알바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임대료 들어가고 인건비 제외하고 뭐 기타 정비 제외하고 뭐 홍보비 들어가고 뭐 배달료 들어가고 빼니까 한 달에, 중요한 것은 한 달에 얼마 버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지.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장이 말하는, 구수상으로 말하는 걸 100% 우리 신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가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가맹계약 절차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준 데도 있지만은 까다롭게 하는 데도 있어요. 매수 양수할 때 양수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들은 둘 간에 쓰는 권리 양수 금액이 타치하는 것도 있더라고.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이런 거, 둘이 입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매수자는 하고 싶어 해. 근데 본사에서는 왜 권리금이 1억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1억 얼마 더 주고도 둘이 얼마 줬다고 이야기에 맞춰서 둘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자, 이게 영업에 관계되는 거고, 영업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3강에서 다시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 자, 시설 비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또 파악을 해야죠. 자, 우리가 권리금을 조율할 때는 영업 양도양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 비품이 하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를 하는데 뭐 소구상 갖다 체크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 첫 번째, 시설을 누가 했냐? 시설 소유자가 누구냐? 당연히 점포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러면 되겠죠. 근데 간혹 건물주 소유인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테리어를 건물주가 한 거예요, 안마도록. 아니면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럼 들어간 사람은 몸만 들어가서 영업하고 나올 때는 그대로 놔두고 가. 이럴 경우도 있는 거고. 시설도 시스템 에어컨인데 여러분이 쓰고 고장나면 고쳐 쓰든지 나올 때는 그대로 놔두고 가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이 들어가서 현장에 갔을 때 시설 비품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다 사장님 명의로 소유권이죠?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렇다.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거, 건물주 거다 아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하고 있는 사장님 거기가 맞겠죠. 그 다음에 렌탈. 소유권이 아닌, 월 얼마씩 주고 있는 렌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간단하잖아요. 뭐, 시스템이, 캡스 같은 거, 보안시설, 이런 거, 월 얼마씩 들어가는지. 있잖아요. 이것도 카메라를 많이 달수록 더 비싸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정수기 렌탈, 한 달에 뭐, 2만 얼마씩 나간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쓰신 지가 얼마 안 됐으면 그대로 양도하면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정수기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약해야 되겠죠. 해약하면 위약금이 나오는 거. 이것도 미리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사장님 이거는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인수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사장님 권리금에는 시설비가 다 포함되는데 이 렌탈로 쓰는 것은 들어올 사장님이 혹여나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장님이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위약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알아본다고. 근데 전혀 그런 말 언급 안 해주면 안 알아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권리금을 해갖고 뭐 몇백만 원 차이 나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거 좀 인수해주라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위약금이 30만 원 나온대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또 불편했는데, 미리 내가 체크해놓으면, 사장님 미리 이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위약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금에는 모든 시설 비품이 다 포함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죠. 매매사님한테. 그래서 사장님 개인 소품, 개인 비품 있으면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메모해놨다가 안내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뭐뭐 이야기.